공개된 예고편에 뇌사옥에서 고초를 겪은 장현을 구해온 길채가 그의 회복을 돕는 장면이 확인되었거든요. 이 장면과 함께 공개된 길채의 대사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전 이제 죽더라도 나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길채는 이 대사에 앞서 지금이 제가 나으리와 보내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라는 대사도 남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 대사들이 길채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되는 대사일 것만 같아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처럼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현재 길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거든요. 세자빈이 불미한 일에 연루되었어. 역모라니요? 아니옵니다. 공개된 19화 예고편에 세자빈 강씨가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쓰게 될 영모의 누명, 그 증거가 길채가 소용조 씨에게 바친 은장도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유생들이 설치는 것도 다 궁 안에 저주하는 흉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조의 곁에서 소용조 씨는 작금에 발생한 영모며 유생들이 설쳐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궁 안에 저주하는 흉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꾸준히 인조를 세뇌시키듯 해왔습니다.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인조가 소용조 씨의 이와 같은 말을 옳고 그름을 가려 들을 만한 상황이 못 되는 와중에 이를 증명하듯 궁 안에서 저주하는 흉물이 나오게 된다면 인조는 소용조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 마냥 믿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길채는 소용조 씨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궁전에 바칠 물건을 자신에게 의뢰한다는 것이 뭔가 분명 꿍꿍이가 있다 판단했던 것이고 하여 응할 생각이 없었던 길채였지만 하지만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길채는 잡혀간 이들 중 장현이 포함될 수 있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부득이 소용조 씨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용조 씨가 원했던 은장도에 내전의 덕을 높이 기린다는 글귀를 새겨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계집은 안 돼. 꼭 그 아이여야 해. 왜 소용조 씨는 반드시 길채가 은장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은장도를 길채의 손으로 직접 궁 안에 묻어야 한다 주장한 것일까요? 먼저 소용조 씨가 원했던 내전의 덕을 높이 기린다는 글귀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전이란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침전이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즉 내전은 왕과 왕비를 칭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소용조 씨가 길채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청으로 억울하게 끌려간 포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길채가 속환되는 데 있어서 장현의 공이 가장 컸으나 어찌되었건 소현세자 또한 길채의 속환에 관여했었으니 길채가 은장도에 새겨넣은 내전의 덕이라는 글귀는 왕인 인조가 길채의 속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당 글귀가 마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덕을 표현한 것 마냥 해석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왕과 왕비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전이라는 글귀,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왕과 왕비라 부른다는 것은 역모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저주하는 흉물의 형태로 궁 안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에 올리려는 뜻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소용조 씨가 길채만을 주장해온 두 번째 이유는 길채가 원손을 살려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원손을 살려낸 공이 있는 길채, 그런 길채가 자신의 손으로 역심을 품은 문구가 새겨진 저주의 물품을 궁에 묻어놓았다? 아무래도 세자빈 강씨도 더불어 길채까지 소용조 씨에게 제대로 엮이게 된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봐야 할까요? 조선에서 장현을 포함한 세자의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각화가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철이 진화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인조 앞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화에서 소현세자가 지병으로 쓰러질 것이 확실해 보이며 더욱이 세자빈 강씨는 영모의 누명을, 이제 장현과 길채를 도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은 그나마 각화와 장철뿐이거든요. 부디 이들의 손길이 길채와 장현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